미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군들,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X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살아남은 종목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네.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인데 네, 그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은 괜찮다. 네. 자,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네.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던 이유가 뭐 제가 뭐 곽변일 연구원의 자료를 전부 뭐 세세하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시면 하나그룹에 있어서 여러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한화나 여러 종목군들이 암약했던 그 시기에도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것은 대표적인 적자 기업이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 적자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좋고요. 내년도에는 더 좋은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주가는 정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랐나? 장기 차트를 쭉 살펴보면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간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뭐 부담스러울 정도의 밸류까지 실적이 막 치고 나간 그 밸류 기준으로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잠깐 껴들면 20개월 이평 월봉에서 지금 20개월 이평선을 이제 딱 장악을 했네요. 네. 장악을 하고 앞에 이제 매물은 물론 존재하나 이때는 실적이 안 좋았고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내년까지 좋아지는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덜 부담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보유 관점에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팔아서 이 종목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제가 뭐 주간 단위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력적이에요? 이 종목이 매력적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향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좋아도 이미 그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실적을 서서히 반영하고 있는 이 종목이 저는 더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그룹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뭐 대한생명이라든지 이런 금융사들의 매출만 일부 존재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무기와 연계되어 맞아요. 있는, 그래서 뭐 항공 시스템 이쪽도 연결하는 것, 뭐 더 미래로 봤을 때 UAM의 어떤 항법 장치를 연결하는 것, 위성과의 통신,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과거 LIG 넥스원이 가져갔던 그런 부분의 상당수의 IT 소스를 하나그룹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녹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긴 그림에서 결국 우리가 무기 판매량이 늘고 그다음에 그 무기가 예전처럼 각계 전투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IT 시스템으로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각종 기체들, 그다음에 뭐 자주포, 그다음에 뭐 탱크, 그다음에 뭐 하나 오션이 만드는 뭐 잠수함이라든지 뭐 배까지, 그다음에 위에 항법 장치까지 전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IT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뭐 향후 뭐 삼성이라든지 뭐 글로벌 회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주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자,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최근에 뭐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추정이 잘못됐거나 실적 추정이나 밸류 추정 자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장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 종목 자체의 지금 정확한 업황이라든지 실적 추정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더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으나 아직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뭐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수급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점에서는 턴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주봉이나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일단 뭐 바닥을 쳤다는 시그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가적으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IT 첨단 소재 쪽의 움직임은 저는 뭐 지금 반도체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도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2차 전지를 포함한 나머지 첨단 소재 쪽, 뭐 필름 쪽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베팅을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던 종목군들의 실적 호전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리딩 투자증권의 자료에서 제가 좀 주목해 보는 종목은 요 상단에 가장 스코어링이 높은 두 종목이 예. 이익 모멘텀 측면이라든지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은 매일 유업은 너무 거래가 없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일단 호가창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이 세아비 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세아베 스틸이요? 네, 세아비 스틸 지주입니다. 네, 왜 지주사를 봐야 되느냐? 세아비 스틸도 괜찮지 않느냐? 뭐 괜찮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주사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했거나 아니면 좀 더 가치의 상승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선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철강주 쪽에서도 저는 최근에 이제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현대제철이지만 네. 세아베스틸이나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종목군들의 이익 개선 가능성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뭐 주가 동향은 수급이 조금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좀 많이 빠진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떻게 보면 박스 하단 쪽에서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박스 상단까지는 뭐 기술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급이 지금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아베스틸 지주가 하고 있는 세아베스틸이 하고 있는 이쪽 특수금속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스페이스X의 이제 물량 공급한다는 이슈로 한번 급등이 한번 2월 말일 날 한번 나왔었는데 옆으로 쭉 행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쉴 만큼 쉬었다는 의미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뭐 그래서 뭐 스페이스X 관련된 모멘텀도 좋고 어쨌든 이 특수광 뭐 특수 금속과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도 일정 부분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뭐 세아제강도 그렇지만 어쨌든 해외 쪽과 계속 뭔가 레코드를 가지고 계속 수출 추이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는 뭐 괜찮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예전에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이제 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비중이 높고 미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종목군들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X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좋게 보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되 지금 이 리포트에서 스코어링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한 20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 이 4종목 정도를 한번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지금 뭐 종목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천연가스 상승이 매주 체크해 주시기로 했고 반등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천연가스 관련 SK가스를 한번 열심히 보자 했는데 AS 한번 부탁드려요. 네. SK가스. 자, 일단 뭐 가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또 계절적인 영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뭐 네. 주가 동향 자체에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때도 SK가스를 말씀드린 게 뭐 기존에 이제 가스 가격과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던 뭐 다른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이제 뭐 좀 나쁜 뭐 CFD 이런 데 묶여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종목군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종목 선정의 풀이 너무 좁을 수밖에 때문에 없었는데 이게 눌려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걔네들 때문에 괜히 선입견이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SK가스가 과거에는 중국 도시가스 수혜주로서 시장의 격강을 일부 받았다면 지금은 뭐 그런 부분 아니더라도 가스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 가스 가격을 일정 부분 뭐 전가할 수 있는 또 가스 가격의 일정 부분 주가가 연동되고 있는 그런 흐름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이런 가스주들이 기본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호가창을 보시면 호가가 벌어져 있는 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사고 싶은 양을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본부장님이 잠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천연가스 가격 상승을 생각한다면 뭐 관련된 뭐 ETN이나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느냐, 네네. ETF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품들은 유동성 제공자들이 호가를 잘 제공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호가도 벌어져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자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강조해서 해외 말씀드리기는 ETF 쪽은 좀 뭐 보시는 거 없으세요? 천연가스 관련? 해외 천연가스 ETF 쪽도 그렇게 뭐 거래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은 아직은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천연가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보되 거기서 이제 방점은 뭐 종목으로 인한 그런 투자 포인트도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자료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보여주세요. 중국 관련주들이 다 네네. 쭉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뭐 소비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고 중후장대 쪽에서 이미 뭐 건설 장비 이런 거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건 뭐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 네.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화학 같은 맞아, 오늘 종목들이 화학주가 좋았어요. 네,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개연성.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회복 정도의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뭐 수급 정도의 조절을 통해서 일정 부분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아주 그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고 저는 뭐 그 중에서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한 그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기존의 화학은 뭐 여전히 부진하겠지만 첨단 소재 쪽에서는 이제 조금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적자를 메꿔가는 정도. 그러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이것도 반전되는 곳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습니다.